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전기이론의 이제 두 번째 장. 자, 자기의 성질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인사인지 알아볼 텐데, 자, 두 가지 분류를 좀 갈게요. 그 첫 번째, 자, 자석에 의한 자기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석에 의한 자기 현상에서 첫 번째가 뭐냐? 자, 자성체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성체. 자, 그럼 이 자성체라고 하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자석의 성질을 가진 물체를 자성체라고 합니다. 자성체. 자, 자석의 성질을 가진 물체를 자성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기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N극과 자, S극이 있는 어떤 자기네에 제가 어떤 도체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도체를. 그러면, 자, N극에서 S극으로 자석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서, 자, 이 도체가 자성의 물질을 띤, 이 자석의 물질을 띤, 성질을 띤 물체가 됐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는, 자, 극성을 가지게 됩니다. S극이 되고요. 여기는 N극이 돼요. N극이.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뭐가 됐다는 얘기야? 자, 자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성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교재에도 잘 나왔다시피 어떤 물질이 체크하세요. 자기 내에 있을 때 자화되는 물질, 자기 내에 있을 때 자화되는, 그러니까 자석의 물질을 띤, 자석의 성질을 띤 물체가 될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성체라고 한대요. 자성체. 근데 그 자성체, 이 자석이 있잖아요. 이걸 자성체라고 하는데 자석이 되는 원인이 뭐냐면, 자, 전자의 자전운동 때문에 그럽니다. 전자의 자전운동 때문에. 자, 어떤 도체를 보게 되면 이제 도체 종류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자성체 종류가 있는데, 그 자성체 종류에는 자, 한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자, 다시 보시자고요. 자기 내에 자성의 물질을 띤, 성질을 띤 물체를 놓았을 때,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자성체라고 하는데, 자, 이 자성체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의 첫 번째가 뭐가 있냐? 상자성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상자성체. 그 다음에 강자성체라고 하는 게 있죠. 강자성체. 그 다음에 역자성체. 우리는 그 역자성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 반자성체라고 있어요. 반자성체. 자, 이 반자성체는 역자성체라는 얘기도 씁니다. 역자성체. 그럼 이건 뭐 가지고 나눴냐면, 자, 이 자석의 성질을 띤 물체에도 뭐가 있냐면 투자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투자율. 자, 자석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투자율이라고 하는 게 상자성체는 항상 1보다는 약간 커요. 아주 약간 큽니다. 근데 이 강자성체는 이 비투자율이 1보다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차폐 현상. 그러니까 외부의 자기의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워낙 자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차폐와 관련 있는 것은 뭐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자성체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강자성체는 자기 차폐와 관련이 있다. 자기 차폐와.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반강자성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 비투자율이 뭐보다는 1보다는 작아요. 1보다는. 근데 그런 물체가 뭐가 있냐, 종류가. 자, 나머지 이제 상자성체나 반가성체에 나와 있지만 백금, 알루미늄, 산소, 공기, 그 다음에 은, 구리, 비스무트, 물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셔도 되지만, 강자성체의 물질은 좀 알아두십시오. 자, 뭐가 있어요? 철. 자, 그 다음에 니켈, 코발트. 자, 요런 물질은 뭘 가지고 있더라? 강자성체 물질을 성질을 띤 물체가 되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자, 1번 보시자고요. 자, 다음 중 상자성체는 어느 것인가? 라고 했어요. 상자성체. 자, 상자성체는 공기가 되겠죠.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강자성체라도 꼭 알고 계시라고요. 자, 상자성체, 백금, 알루미늄, 산소, 공기. 자, 백금, 알루미늄, 산소, 공기. 자, 백금이 있고요. 자, 알루미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소가 있고요. 자, 공기가 있대요. 자, 다 외우면 좋아. 다 외우면 좋은데 저는 요것만 좀 강조를 할게요. 강자성체는 자기 차폐 역할, 자기 차폐 기능을 가지고 있고 철, 니켈, 코발트로서 이루어져 있다. 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예제 1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이제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성체 중에서 이제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대해서 볼게요. 히스테리시스 곡선. 두 번째, 히스테리시스
자, 시스 곡선입니다. 자,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우리가 흔히 BH 곡선이라는 얘기를 해요. BH 곡선. 자, 어디서? 강자성체에서. 자, 강자성체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게 BH 곡선이라고 하냐면, 자, 자기 내에서 자속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현상을 BH 곡선,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요. 다시 어떻게 해요? 자기 내에서 자속 밀도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면 자, 이걸 강자성체라고 할게요. 강자성체에도 뭐가 있어요? 투자율이 있다 했어요. 투자율. 그럼 면적당 자속의 값, 그럼 자속 밀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자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UH로 구합니다. 단위가 자, 제곱미터당 웨버 같아요. 그럼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예요. 어떤 자기의 변화가 자기 어떤 변화를 주었을 때 자속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현상을 나타내는 게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우리가 흔히 자, BH 곡선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이 H 곡선의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횡축이라고 합니다. 횡축.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자, 종축이라고 해요. 종축. 그러면 자, 여기 그림 잘 보시자고요. 자, 어떤 자성체, 강자성체라 자, 철이나 자, 니켈, 코발트. 이게 철이라고 보시자고. 어떤 철의 물체를 가진 부분에다가 자기를 줬어요. 자기를. 자, 어떤 자기 내에 어떤 물체가 이제 자성을 성질을 띈 물체가 됐어요. 강자성체가 됐다고 이제. 자, 강자성체라고 봤을 때, 자, 이 강자성체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속, 이 자기의 세기. 자, 자기의 세기죠. 자기의 세기를 늘려주게 되면 자속 밀도. 자, 이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기의 세기를 계속 키워주게 되면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겠지. 자, 이게 점점 커집니다. 근데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어떤 점이 됐을 때. 자, 이걸 우리 포화점이라고 하는데 이 포화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자기의 세기를 줘도 내 크기가 있기 때문에 내 자속의 크기, 내 물체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 자속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속이 증가한다 해서 자기의 세기를 준다 해도 자속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 예를 어떻게 될 거냐면 제가 커피를 먹고 싶어요. 자, 커피를 먹고 싶은데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자, 이 컵이 있는데 내가 이 컵에다가 커피를 따라요. 커피를 따르는데 커피를 너무 많이 먹고 싶어. 커피를 계속 따라. 자, 그 양이 다 받아줄 수 있을까? 아니죠. 왜? 이 컵에 사이즈가 있어요.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 컵 안에 커피가 다 들어오게 된다면 자, 그 다음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넘쳐 흐르겠지. 그걸 뭐라고요? 포화 상태라고요. 포화 상태. 자성체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세기를 계속 가한다 해도 더 이상 자, 자속의 양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 점을 포화점이라고 해요. 포화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자기의 세기를 줄여. 자, 줄여봤더니 이게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자, 이 세기가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줄어들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마만큼의 뭐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자속이 남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이 남은 자속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걸 잔류자기다라고 할 거예요. 잔류자기가 남더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자기의 색을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극성을 바꿔버리죠. 여기가 자, N극이고 자, 여기가 S극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색은 다시 요 반대로 갈 겁니다. 그럼 여긴 뭐가 되고요? S극이 되고 여기는 N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요 부분에 온체 이 극성하고는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자속은 상쇄가 되겠죠. 상쇄가. 자, 상쇄가 된 줄 알았는데 상쇄가 된 줄 알고 쭉 자속을 집어넣어 봤더니 어떻게 돼 이제 자, 이만큼의 또 뭐가 남더라? 힘이 남더라. 자, 이 힘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보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 증가하고 다시 자속 빼고 해봤더니 이런 곡선이 된대요. 자, 이게 뭐가 되는지 이게 히스테리시스라는 거예요. 히스테리시스 곡선. 자,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횡축은 뭐가 되고 자, 횡축이 남은 양 이건 보자력이 되고 종축은 잔류자기가 되더라. 자, 이 부분 꼭 알아두십시오. 잔류자기와 보자력. 자, 여기 보자력이 횡축은 보자력, 종축은 잔류자기.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자기 내에서 자, 이런 자기 내에서 자속 밀도가 어떻게 변하냐 그 성질을 그걸 알아보기 위한 게 히스테리 곡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자, 뭐가 나온다? 자속 밀도와 자, 여기 잔류자기와 뭐가 나온다? 자, 보자력이 나온다.
이때 자 잔류자기는 종축에, 자 보자력은 횡축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석의 성질을 볼게요. 이제 자석. 자, 자석의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석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자석이 됐어요. 자, 자성체가 이제 자석이 됐습니다. 자석이 됐죠. 자, 이 자석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자, N극이고, 자, S극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자속이 나오겠죠. 이 자속이 무한대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여기다 철편을 딱 뿌려봤더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돌아서 다시 N극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와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이게 S극이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N극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뭐가 있어요? S극이고 N극이래. 서로 자 어떻게 합니까? 붙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걸 흡입력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S극이고 S극이야. 극성이 같을 때에는 서로 밀어내려는 성질이 있죠. 이걸 반발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교차도 하지 않아요. 자, 그럼 보시자고요. 자석의 성질입니다. 자, 체크하세요.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고, 그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석은 같은 극끼리, 자, 체크하십니다. 서로 어떤 힘이 발생이 된다? 반발력이 발생이 된다. 반발력이.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 흡입력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자, 자극으로부터 자력선이 나오고, 자, 자력선은 N극에서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가더라. 맞죠? 자, 그 다음에 자력선이 강할수록 자기력 석수가 자 많아지더라. 그죠? 그 다음에 자력선은 비자성체를 투과한다. 자, 발생되는 자력선은 아무리 사용해도 기본적으로 감소하지 않는다. 자력선은 장력이 존재하고, 자, 자석은 고온이 되면 자력이 감소되고 저온이 되면 자력이 증가한다. 자, 자석은 임계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자석으로서 성질이 없어진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거기에 10번, 자, 임계온도, 퀴리온도가 되게 되면 대략 한 770도 정도가 될 텐데, 그때 되면 자석의 성질이 없어진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력선의 수. 자, 여기 자기력선의 수는 우리는 어떻게 따지냐? 자기력선의 수는 자, 투자율분의 M으로 보시면 돼요. 투자율분의 M. 왜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꼭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 성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이 성질은 이미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자 많이 봤던 얘기들이죠. 그 부분들은. 자, 그 다음 이제 보시자고요. 자기에 의한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자, 쿨롱의 법칙. 쿨롱의 법칙 우리 1장에서도 배웠죠. 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 자, 이걸 우리는 쿨롱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자기에 관한 법칙이니까 자기에 관한 법칙이 뭐가 있겠어? 자, 이것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떤 자아가 있대요. M 웨버를 가진 자아가. 여기도 어떤 M 웨버를 가지는 자아가 있대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극성이 같을 때는, 또는 N극일 때는 서로 어떤 힘이? 반발력이. N극, S극일 때는 서로 흡입력이 발생이 되더라. 자, 어디 사이에? Rm 떨어진 지점 사이에. 이해되시죠? 자, 이때 자 우리가 쿨롱의 법칙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극의 세기를 각각 M1, M2 웨버. 자, 자극 간의 거리를 R미터. 자, 상호간에 작용하는 자 자기력을 F라고 한다면 그때 작용하는 힘의 세기. 자, 똑같이 보시자고요. 자, 우리 일장에서 잠깐 공부했어요. 전개 쪽 공부하면서. 이건 자개 쪽이니까. 자, 힘의 세기는 자 어떻게 합니까? 자, 이 M과 자, 이 M이 자 부호가 똑같을 때는 반발력이, 부호가 같을 때는 다를 때는 자 어떻게 흡입력이. 근데 자 뭐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만들어지고, 자 비례상수 있었죠. 만류 인력의 상수. 그게 얼마입니까? 자 여기서는 4파이 자 뮤 제로분의 1이고 곱하기 거리 역제곱에 반비례하며 M1, M2만큼의 힘이 발생이 되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해요. 그죠? 그때 뮤 제로. 자 이 뮤 제로 투제로는 얼마가 돼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값이죠. 그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값이기 때문에 이게 헬리퍼 메타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 투자율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게 얼마예요? 6.33 곱하기 10의 4승에 곱하기 R 자승분의 M1,
M2만큼의 힘이 발생이 된다더라. 해서 여러분들은 자, 요 수식을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자, 자계 내에서의 자, 힘의 세기를 구하는 식이에요. 자, 오로지 공식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게 자계 내에서의 자, 힘의 세기입니다. 자, 이 부분 공식 다시 자, 힘의 세기는 4파이 뮤분의 1을 곱하기 R 자승의 M1 M2 또 이렇게 외우시던지 또는 이렇게 또 공부하셔도 돼요. 자, 4파이 자, 뮤 제로에 R 자승의 M1 M2만큼의 힘이 생긴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게 뭐가 된다 이제? 자, 뮤에다가 투자율 뮤에다가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실승을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된대? 6.33 곱하기 10에 자, 4승 곱하기 R 자승의 M1 M2로서 구해질 수 있더라. 그래서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자고요. 자, 핵심 예제 2번. 핵심 예제 2번 보니까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는데 맞는 식은 했네. 자, 6.33 곱하기 10의 4승에 자, 뮤0 R 자승분의 M1 M2. 자, 답은 2번이 되겠죠. 왜 거기에 뮤 S가 나와 있습니까? 자, 일반적으로는 지금 저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힘은 자, 투자율 4파이 뮤 R 자승의 M1 M2가 돼요. 자, 이게 다시 자, 어떻게 됩니까? 이 투자율 뮤에는 뮤0의 뮤 S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뮤0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값이고 뮤 S는 이게 비투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투자율. 근데 이 비투자율이 자, 진공 상태에서는 자,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는 거죠. 1이. 그래서 우리가 진공 상태로 봤기 때문에 뮤0라고 했지만 그게 아닐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식이 자, 4파이의 뮤0의 자, 뮤 S의 R 자승분의 M1 M2가 되는 거고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에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6.33 곱하기 10의 4승에 자, 뮤 S의 R 자승의 M1 M2로서 힘이 구해진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쿨롱의 법칙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4번 자기장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기장의 성질. 자, 이 식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왜? 자기장의 성질하고도 이제 연관이 돼 있으니까, 연관이 되니까. 자, 자꾸 써보시고, 말로써 뱉어보시고, 자,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께 됩니다. 그게 아니고, 눈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눈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한계치가 있어요. 한계치가. 그래서 자꾸 써보시고, 말로써 뱉어보시고, 해보셔야지만 여러분들께 됩니다. 자, 자기장의 성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자기장의 자, 성질이에요. 자, 자기장의 성질에서 첫 번째, 자개색이라고 했습니다. 자개색이. 자개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어떤 자개가 이렇게 있어요. 플러스 M 에버를 가지고 있는 자개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자, Rm 떨어진 지점에 자, Rm 떨어진 지점에 제가 플러스 1 웨버에 어떤 자를 놨대요.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 힘의 크기를 뭐라 합니까? 이걸 자개의 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개의 세기라고 하는데 이 자개의 세기는 자, 기호로 우리가 H라고 해요. H. 자, 이 H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 H는 자, 어떻게 구하냐? 4파이 자, 뮤0의 R 자승에 자, M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건 단위가 뭡니까? 자, 암페어 턴퍼 웨버가 되겠죠. 자, 방금 뭐 구했어? 힘의 세기. 힘의 세기 F는 자, 어떻게 구해? 4파이 자, 뮤0 R 자승에 M1 M2였는데 이 M과 이 M2가 같은 값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요게 뭐가 돼요? 자개의 세기잖아. 그래서 힘의 세기 F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요? M, H로도 구할 수 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자,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모멘트. 자, 이제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기 모멘트는 뭐냐면 제가 자, 이렇게 본 거야.
어떤 자개가 있는 공간 내에 자 이게 N극이고 이게 S극이에요. 그럼 N극에서 S극으로 자개가 나올 거란 얘기야.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다가 제가 자 이렇게 본 거죠. 자 자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약간의 기울어진 자 어떤 도체를 집어 넣어봤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기울어진 자 도체를 집어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N이니까 N극에서 S극으로 자개 세기가 오니까 자 여기에 플러스 M 웨버가 되는 거고 이게 N극이고 이게 S극이라고 하는 자성체라면 자 이게 마이너스 M 웨버가 되겠죠. 그러면 힘의 세기는 N극에서 N극으로 미니까 반발력이 일어나서 힘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요 N극이고 S극이니까 자 당기니까 이런 힘이 발생이 되겠죠. 그 그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이 크기는 M은 자 MH가 되고요. 여기 이 크기의 힘도 MH가 됐죠. 연관이 돼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 이 기울기가 자,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자, 있는 기울기 세타 값 이걸 세타 값이라고 볼게요. 자, 세타 값만큼 기울어져 있었을 때 자, 회전력 그 회전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힘이 여기서는 이쪽으로 힘을 밀고 여기서 미니까 이게 이렇게 돌겠죠. 돌아가더라 이거야. 그럼 돌아가는 힘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회전력 토크다라고 하는 거죠. 토크. 자, 이 토크는 어떻게 구한대? 자, 여기 토크는 어떻게 구합니까? M, L, H의 사인 세타만큼의 자 토크를 구하더라. 그러면 MLH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길이가 L미터였을 때, 자, 이 자와와 거리와 그 다음에 자 H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개 세기가 되겠죠. 자개 세기의 회전력 세타만큼 자 이런 힘이 생겨나더라. 자 이걸 우리는 회전력 자 또는 자 토크다라고 해요. 토크 꼭 알아두십시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모멘트. 자 우리 자기 모멘트를 우리는 자 M이라고 합니다. M. 자 M의 단위는 뭐가 되냐면 웨버 메타가 돼요. 왜? 자기 모멘트의 M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자하 M에다가 길이 L 값이 자 뭐가 되니까 자기 모멘트 값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 토크는 M, 자, L이 자기 모멘트니까 M, H에 사인 세타, 뉴턴, 메타만큼 뭐가 생기더라? 토크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또는 또 회전 운동에 의해서 자,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건 자작이 있는 공간 내에 이제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또는 이제 도체가 자, 회전 운동을 해요. 회전 운동을 했을 때 자, 토크 구하는 식 하나가 되죠. 그게 뭡니까? NI, B, S의 코사인 세타만큼의 토크가 만들어진다더라. 자, 이런 토크 구하는 공식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자, 핵심 예제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 자, 핵심 예제 3번입니다. 자, 핵심 예제 3번을 보니까 자, 자극의 세기가 얼마냐면 0.4 웨버입니다. 자, 자극의 세기가 0.4 웨버예요. 자극 또는 이거 뭐라고 해요? 자하라고도 하죠. 좌측의 길이가 자, 얼마냐면 50cm. 그러면 이건 0.5 메타가 되겠죠. 왜? 우리는 MKS 단위를 씁니다. 전기에서는. 자, 메터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되니까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0.5가 되겠죠. 자, 이때 자기 모멘트는 자, 여기서 자기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는데 단위를 보세요. 내가 자기 모멘트를 안 외우더라도 단위를 보니까 웨버 메타가 된다요. 그럼 웨버는 자, 0.49 자, 곱하기 자, 메타는 0.5메타 얼마가 돼요? 자, 이거 보니까 아니구나. 10의 4승. 잘못됐네요. 자, 10의 0.4가 아니고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자,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자, 0.5 하시면 되겠죠. 이게 얼마 나옵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의 웨버 메타가 나오더라. 만약에
이게 안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사장 가시게 되면 단위를 잘 유심히 잘 보십시오. 단위만 봐도 여러분들이 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자기 모멘트였고 4번으로 이제 보시자고요. 4번. 4번 보시게 되면 비호 사바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데, 자, 이 비호 사바르. 4번. 자, 사바르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호 사바르의 법칙. 자, 이 비호 사바르의 법칙은 뭐냐? 자, 임의의 어떤 형상이 일그러진 도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류가 흘러요. I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미소구리. 자, 이 미소구리.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임의 형상의 도선에 전류 I가 흐를 때 도선상의 미소 길이. 자, 여기서 미소 접선 길이.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접선이 되겠죠. 자, 이 미소 접선 길이. 자, 이 미소 접선 길이. 이게 dlm라고 보시자고요. 자, 접선 길이의 부분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거리 r만큼 떨어진 점. 자, 여기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 자, rm만큼 떨어진 점. P에서의 자기의 세기. 자, 이 DH는 자, 이게 뭐냐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앙페르의 오름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생기게 되겠죠. 자속이. 근데 형상이 일그러진 어떤 도체에 자, 전류를 흐르게 되면 자, 자속이 흐를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선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때 자기의 세기, 자기의 양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미소 자개니까 자, 이 미소 자개는 이렇게 구해주라 이거예요. 4파이 r 자승에 자, i의 dl에 자, 이 dl L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위 길이를 보는 거지, 단위 길이. 자, L에 대한 자, 사인 세타만큼의 자, 자개 세기가 나오더라. 이건 여러분들이 꼭 수식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비호 사바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호 사바르는 이 수식으로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만 자, 비호 사바르는 뭐가 많이 출제가 되냐면 요거예요. 자, 전류에 의한 자, 어떤 전류에 의한 회전자개의 크기를 결정하는 부분이 비호 사바르입니다. 자, 전류에 의한 어떤 자개 세기죠. 자, 근데 어떤 자개 세기야? 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 자속이 이렇게 흐르니까 그 회전자개의 자, 크기를 자, 결정 지어주는 게 자, 이 비호 사바르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비호 사바르의 법칙이 뭐라고요? 어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 자속이 생기는데 그 회전자개의 크기를 결정 주어지는데 자, 쓰는 법칙인데 그 크기가 얼마큼 되더라? 4파이 자승의 IDL의 사인 세타만큼 되더라.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핵심 예제 4번 문제를 보고 갈게요. 핵심 예제 4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비호 사바르 법칙 해가지고 나와 있죠. 비호 사바르의 법칙은 어떤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까? 전류와 자개 세기. 자, 답이 1번이 됩니까? 3번이 됩니다. 3번이 되고 나중에 자, 비호 사바르 법칙의 자개 세기 값은 얼마나 됩니까? 자, 이 공식을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4파이 r 자승의 IDL의 사인 세타 값이라고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5번. 자, 그러면 자, 전개하고 우리가 자개를 자,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비교를. 자, 전하부터 봅시다. 우리 전개에서는 전하를 뭐라고 했어요? 자, Q 쿨롱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볼게요. 이 부분을 나눠서 볼게요. 자, 이게 전개고 자, 이게 자개라고 볼게요. 자개. 자, 전개에서의 전하는 가장 기본인 게 Q 쿨롱이었죠. 자, 근데 비교되게 자, 자개에서의 전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자하죠, 자하. 자하는 M이라고 하고 우리가 자, 웨버라고 했어요. 웨버.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유전율. 자, 이 유전율 값은 얼마였습니까? 유전율. 입실론이었는데 진공 중에 유전율은 자, 얼마 됐어?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됐습니다. 그죠? 단위가 페러퍼 메타가 됐어. 근데 자, 자개에서는 이게 뭐가 됩니까? 투자율이 되는 거죠. 투자율 U0는 얼마가 돼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헬리퍼 메타가 되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쿨롱의 법칙에 의거해서 자 두 점자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 F는 어떻게 구했어요? 4파이의 자 입실론에 R 자승의 Q1, Q2 뉴턴만큼의 힘이 발생이 됐다라고 했어요. 자, 마찬가지 자기도 두 자아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자, 이 F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4파이의 자, 뮤의 R 자승의 M1, M2만큼의 힘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힘과 전개의 세기. 자, 힘과 자, 전개와의 관계인데 자, 어떻게? F는 전개는 2죠, 2. 자, 2인데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전하 Q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더라. 자, 그러면 힘과 자개 F는 어떻게 돼요? M, H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적인 에너지. 자, V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4파이 입실론에 R분의 Q가 되겠죠. 이만큼의 전압이 있대요. 전 위치 에너지가. 자, 그 다음에 자위. 우리 이제 자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에너지. 우린 뮤라고 합니다. 뮤. 자, U라고 쓰고요. 자위는 4파이의 자, 뮤의 자, R에 자, M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가 암페어 턴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요런 비교적인 거. 자, 전개와 자개. 자, 자아가 뭔지, 투자율이 뭔지, 힘의 세기가 뭔지. 자, 힘과 자개의 관계. 그다음에 자위. 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이 비교돼 가지고 비교를 하셔 가지고 요런 공식들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자석이관 자기 현상에서 자성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전개와 자기의 비교까지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결론적인 식만 꼭 암기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해되시겠죠? 자, 저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